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혈압약은 잘 챙겨 드셨어요? 혹시 물 마시는 게 좀 귀찮거나 밤에 화장실 갈까 봐 걱정돼서 잘 안 드시진 않나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쩌면 매일 드시는 그 약의 효과를 더 높여줄 수도 있는 물 한 잔의 중요성, 네, 여기에 대해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갈증을 좀 덜 느끼게 되는 그런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게 건강에 어떤 숨겨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살펴볼 내용 중에는 하루 딱 3번 특정 시간에 물 마시는 게 왜 생명을 구원하는 습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물 한 잔이 뇌 돌연사 위험을 절반으로 줄인다. 이거 정말인지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처럼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몸이 물을 덜 필요로 해서일까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뇌의 그 갈증 중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몸은 수분이 단 2%, 그 정도만 부족해도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이제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갈증을 잘 못 느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위험한 탈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입이 좀 마르거나 소변색이 진해지는 것도 신호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때에 마시는 물 세 잔인데요. 첫 번째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물. 이게 밤사이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 끈적이는 걸 막아줘서 생명의 물이라고까지 부른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 왜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아니고 미지근한 물을 그것도 천천히 마시라고 하는 걸까요? 아, 네. 그게 갑자기 차가운 물이 훅 들어가면 밤새 좀 쉬고 있던 몸, 특히 위장이 놀랄 수 있거든요. 또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체온이랑 비슷하니까 흡수도 빠르고 몸에 부담 없이 수분을 채워주는 거죠. 아침에 혈액 점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데 이게 아까 말한 그 뇌 건강하고도 좀 연결되는 지점 같아요. 아하, 그렇군요. 두 번째 잔은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물이네요. 이 물이 혈압약 효과를 돕고 특히 노년기에 흔하다는 식후혈압 저하, 그것 때문에 어지러운 거 있잖아요. 그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식사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게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배만 채우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맞아요. 식사 전에 적당히 물을 마셔두면 혈액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식사 후에 혈압이 확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줄 수 있다고 해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오늘 내용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식사 바로 직전이나 식사 중에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오히려 소화액을 묽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양이랑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이 미묘한 차이 재밌지 않아요? 정말 그러네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물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좀 망설여지는 부분일 것 같아요. 밤에 깨서 화장실 가는 것만큼 숙면 방해하는 게 또 없잖아요. 근데 왜 잠들기 바로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그것도 150ml 정도 아주 조금만 마시는 게 오히려 좋다고 하는 걸까요? 음,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수분을 쓰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혈액이 좀 끈적해지면서 심장이나 뇌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잠들기 1시간쯤 전에 소량의 물을 마시는 건 밤새 필요한 최소한의 수분은 확보하면서도 잠들기 전에 미리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탈수 위험은 줄이고 수면 방해는 최소화하려는 일종의 절충안인 셈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볼 만 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 이렇게 노년 건강을 지키는 물 마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그리고 잠들기 1시간 전, 이 황금 시간대 3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물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죠. 오늘 내용에는 물에 천일염이나 레몬즙을 약간 넣으면 흡수가 더 잘 된다는 팁이라던가 또 소변 색깔로 내 몸의 수분 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 안 드세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건강 비결이 비싼 약이나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는 물 한 잔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 아닐까요?
어쩌면 매일 꾸준히 조금만 의식해서 실천하는 이 간단한 습관이 지금 드시는 어떤 약이나 영양제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혈압약 드셨나요? 혹시 화장실 가는 게 힘들어서 물 마시기가 겁나시나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60대, 70대 환자분들을 30년 넘게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물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서 귀찮아요. 나이 들면 원래 목이 안 마른 거 아닌가요?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지금부터라도 물을 제대로 마셔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매일 드시는 혈압약, 그 약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밀이 바로 물 한 잔에 있다는 사실 믿으실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배울 건 딱 하나예요. 하루 3잔,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첫째, 뇌 돌연사 위험을 절반으로 줄이는 아침 물 한 잔의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둘째, 밤중에 화장실 안 가면서도 충분히 물 마시는 특별한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셋째, 혈압약 줄이면서도 건강해지는 하루 3잔의 황금 타이밍을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젊었을 때는 목마르면 물 벌컥벌컥 마셨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목이 안 마르다는 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말 몸이 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몸이 늙어가면서 생기는 첫 번째 위험 신호예요. 나이가 들면 뇌의 갈증 중추가 제 기능을 못해서 젊은 사람만큼 갈증을 못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만난 72세 김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심한 탈수 상태였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목이 안 마른데 왜 물을 마셔요? 였어요. 여기서 무서운 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이 수분의 단 2%만 잃어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이미 5%가 부족해도 갈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입안이 자주 마르는데 목은 안 마르다.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없다. 소변 색깔이 진한 갈색이다. 이게 다 탈수 신호예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SOS 신호라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신장 기능 저하예요. 나이가 들면 신장이 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 물 마시기가 더 꺼려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거예요. 물 마시면 화장실만 가는데 어떡해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방광염, 요로결석, 심하면 신부전까지. 잠깐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큰 병을 얻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드시는 약 때문이에요. 혈압약, 당뇨약 중에는 이뇨작용을 하는 약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을 마셔도 금방 빠져나가 버리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노인분들은 목이 안 마르고 화장실은 자주 가고 약 때문에 수분이 빨리 빠져나가는 삼중고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하루에 딱 3잔. 기억하세요, 3잔. 이 3잔만 제대로 마셔도 여러분의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명의 물 마이너스 아침 기상 직후 1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물 1잔. 이게 왜 생명의 물일까요? 여러분, 새벽에 돌연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왜 그럴까요? 밤새 우리는 숨 쉬면서도 수분을 계속 잃어요. 8시간 자는 동안 약 300ml의 수분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되면 아침에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가장 높아져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물의 온도예요. 너무 찬 물은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 충격을 주고 심장도 놀라요.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를 자극해요. 정답은 뭘까요? 체온보다 살짝 낮은 미지근한 물 200ml.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벌컥벌컥? 아니에요. 한 모금씩 천천히 5분에 걸쳐서 마시세요. 제 환자 중에 박한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75세의 뇌경색 위험군이셨는데 이 아침 물 한 잔 습관을 6개월 지키시니까 혈액 점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의사인 저도 놀랐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이 이렇게 대단한가요? 하시더라고요. 네, 대단해요.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혈압약의 짝꿍 마이너스 식사 30분 전 한 잔. 여러분, 혈압약 드시죠? 그런데 그 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바로 충분한 수분이에요. 식사 전에 물을 마시면 식후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특히 노인분들은 식사 후에 혈압이 뚝 떨어져서 어지럽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식사 30분 전 물 한 잔이 이걸 예방해줘요. 또 하나의 보너스. 물이 위장에서 30분 정도 머물면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도 막아주죠. 당뇨 있으신 분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이거 일석삼조네요. 맞아요. 혈압 조절, 체중 조절, 혈당 조절까지. 세 번째, 숙면에 물 마이너스 잠들기 1시간 전 한 잔. 선생님, 자기 전에 물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1시간 전이 핵심이에요.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1시간 전에 150ml 정도만 마시는 거예요. 왜 하필 1시간 전일까요? 이 정도 시간이면 잠들기 전에 한 번 화장실 가고 편안하게 잘 수 있거든요. 이 물이 왜 중요하냐고요?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는 걸 막아서 새벽 돌연사를 예방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벽 3-4시가 뇌졸중,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인데 바로 탈수 때문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루 딱 3잔.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 이것만 지켜도 여러분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물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물에 이것 넣으면 흡수율 2배. 정말일까요? 첫 번째는 천일염이에요.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정말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왜 소금을 넣을까요? 적절한 나트륨은 수분이 몸에 머물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고혈압 약 드시는 분은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선생님이 소금 넣으라고 했어요 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레몬즙 3방울이에요. 레몬이 왜 좋을까요? 비타민C가 혈관을 보호하고 신맛이 침샘을 자극해서 소화도 도와줘요. 게다가 맹물보다 맛있잖아요. 절대 하면 안 되는 물 마시기 실수 3가지. 첫째, 한 번에 500ml 이상 벌컥 마시기. 왜 안 될까요? 혈액의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럽고 위험해요.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둘째, 식사 중에 물 많이 마시기.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불량 생겨요. 물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면 살찐다는 말 들어보셨죠? 소화가 안 돼서 그래요. 셋째, 얼음물 마시기. 시원하긴 한데요. 위장 혈관이 수축해서 소화장애가 생기고 심장에도 부담을 줘요. 특히 협심증 있으신 분들은 절대 금물. 선생님, 맹물은 도저히 못 마시겠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대안이 있어요. 보리차, 옥수수차, 결명자차 같은 곡물차는 카페인이 없어서 물 대신 마셔도 좋아요. 그런데 주의하세요. 녹차나 홍차는 카페인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커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진한 갈색이면 수분 부족, 너무 투명하면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이에요. 매일 아침 소변 색깔 확인하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의 바로미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실천해 볼까요?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5단계 실천법이에요. 1단계 물병 준비하기. 500ml 물병을 3개 준비하세요. 아침용, 점심용, 저녁용으로 구분해서 하루 1.5리터를 눈으로 확인하며 마시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 마음이 놓여요. 맞아요. 그래서 투명한 병이 좋아요. 2단계 알람 설정하기. 휴대폰에 알람을 맞추세요. 오전 7시 기상 직후 물 한 잔 생명의 물. 오전 11시 30분 점심 식사 30분 전 혈압약의 짝꿍. 오후 8시 잠들기 1시간 전 숙면의 물.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마셔요. 습관이 될 때까지는 알람이 여러분의 건강 도움이에요. 3단계 소변 색깔 확인하기.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 첫 소변 색깔 확인. 진한 갈색이면 물 부족, 연한 노란색이면 정상. 4단계 수분 많은 음식 먹기. 수박, 오이, 토마토 같은 수분 많은 과일과 채소를 드세요. 국물 요리도 좋아요? 네, 좋아요. 단, 나트륨 조심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5단계 기록하고 습관 만들기. 달력에 물 마신 날 체크하기. 21일만 지속하면 습관이 돼요. 정말 21일이면 되나요? 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잠깐.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신부전 환자 의사와 상담 후 물 섭취량 조절. 신장 질환자 하루 섭취량 제한 필요. 부종이 심한 분 저녁 물 섭취 줄이기.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물이 부족해요. 너무 많이 마실 걱정보다 부족할 걱정을 하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첫째, 노인은 갈증을 못 느껴도 하루 1.5리터는 마셔야 해요. 둘째, 아침 기상 직후, 식사 30분 전, 잠들기 1시간 전 -2, 3번의 타이밍이 생명을 구해요. 셋째, 천천히 미지근하게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물은 공짜예요. 약국에서 살 필요도 없고 처방전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공짜 물이 여러분의 혈압약보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을 봤지만 물을 제대로 마시기 시작한 분들은 예외 없이 더 건강해지셨어요. 피부가 촉촉해지고 변비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혈압도 안정되죠. 선생님, 정말 물만으로 그렇게 달라져요? 네, 달라져요. 단, 꾸준히 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충분히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실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브라보 시니어.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